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국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이 일본에 전진 배치된 가운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첨단 전자통신 정보 수집 장치를 탑재한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B 리벳 조인트입니다. 리벳 조인트는 23일 오후 4시 32분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직후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오션어 등 트위터 계정 등에 따르면 이 정찰기는 23일 오후 6시에서 7시경 서울과 인천, 강원도 상공을 동서 방향으로 비행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발사하고 2시간여 만에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입니다. 리벳 조인트는 이틀 전인 21일에도 한국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을 왕복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미군이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을 최근 일본에 전진 배치한 것도 파악됐습니다.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인 리벳 조인트는 코브라볼이 21일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를 출발해 약 9시간에서 10시간 만에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브라볼은 전 세계에 단 3대만이 있는 정찰기로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를 활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코브라볼은 지난 3월 이틀에 걸쳐 한반도 주변 상공을 비행했었고 이틀 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성명을 통해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에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군 병력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23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영내와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노력 재개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즉각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2023 회계연도 안보와 국방 분야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것보다 450억 달러 많은 8,580억 달러, 한화 약 1,100조 원 규모가 책정됐으며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와 같은 2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에는 또 법 시행 270일 전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으며 상하원 합의안에 담겼던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최종안에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한국 국회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 638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방위력 개선 비용 등이 포함된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5조 4천억 원 증가한 57조 143억 원으로 최종 증액했습니다. 이번 국방 예산에는 특히 대북 억제의 핵심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 등 한국형 삼축체계 예산이 603억 원 증액됐으며 군사력 증강을 위한 전력 운영비와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통과된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는 한국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위한 대북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 예산이 전년도보다 11.9% 늘어난 7,300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예산도 사상 처음으로 신규 편성됐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3일 임시 가기에서 114조 3,800억 엔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방위비는 올해보다 26%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인 약 6조 8천억 엔, 한화 약 65조 7천억 원으로 편성해 본 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 총생산 GDP의 1%를 넘게 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 본회의장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자체 핵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인데 미국 조야에서는 국제사회 조약 파기는 물론 핵무력 경쟁에 따른 우발적 충돌 가능성 등 파장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지만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계속 커지면서 일각의 동맹 자체 핵무장론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무엇보다도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할 경우 영내 미국의 방위 공약이 위협받고 약화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지적한 겁니다. It could cause some countries to build up their own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possibly nuclear deterrence when they currently don't have it. 설리번 의원은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은 이처럼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questioning of our Pacific network of alliances that undergird the security of the American homeland by our allies and by balancing and deterring dangers far away from our shores, I believe makes Americans less safe. 설리번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선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제하는 세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타이완의 자체 방위력 강화와 미국과 동맹국들의 타이완 군사력 지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위협을 제안한 겁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위협은 가장 강력한 억제 전략일 수 있다며 중국 공산당의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경제,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 파괴적인 경제적, 재정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스티브 샤봇 하원 의원 역시 지난 6일 워싱턴 타임즈 재단이 주최한 대담에서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선 한국, 일본과 자체 핵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전문가 그룹 등 미국 조야에선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자체 핵무장을 위해선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확산 체계와 미한동맹의 약화는 물론 중국과의 관계 악화, 핵 보유국 간의 오판으로 인한 핵 충돌 가능성 등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현재로선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따른 전략자산 등의 억지력 강화가 동맹 방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용병 업체와 북한 간 무기 거래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22일 제임스 클리버리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영국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목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인도했다는 미국의 평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 같은 무기 거래 행위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러시아가 북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절망과 고립에 빠졌다는 신호라면서 우리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지원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23일 멜라니 졸리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독자 제재 대상인 바그너 그룹에 대한 북한의 무기 인도를 분명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독재 정권과 바그너 그룹의 협력은 명백한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계속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에 대처하고 추가 무기 인도에 대응할 것이며 북한과 러시아 정권이 인권과 국제법을 위반한 데 대해 엄중한 결과에 직면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6명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안 씨를 위한 탄원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김병욱, 최영희, 노용호, 정의용, 이용 의원은 안 씨의 변호인을 통해 21일 제출한 탄원서에서 미국이 스페인과 범죄인 인도 관련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인권운동가이자 이라크전에도 참전한 미국의 애국자 크리스토퍼 안을 북한의 조작된 증언에 의존해 스페인에 보내려는 움직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세기 이상 지속된 혈맹인 한국과 미국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높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안의 스페인 송환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안 씨가 최종적으로 스페인에 송환될 경우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이 소속된 반북단체 자유조선 조직원들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부터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2명이 미국 정부가 발급한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증을 받아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23일 VOA에 탈북민들이 미국 당국과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증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면서 이들의 시급한 안전 보호를 위해 3국 현지 미국 대사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신속히 움직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증은 미국 밖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신청해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한편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VOA에 난민 입국의 경우 미국 도착 후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착 혜택을 받지만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증으로 입국한 이주자들은 그런 혜택이 없어 민간단체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카를로스 델토로 해군 장관이 이날 한국전 참전용사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해군 십자훈장 네이비 크로스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은 이번 십자훈장 수여에 대해 윌리엄스 전 대령이 한국 전쟁 중 7대의 적 미그 15기에 맞서 석 대의 전투기 편대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며 그가 한국전 공로로 1953년에 받았던 은성 무공훈장의 등급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델토로 해군 장관도 성명을 통해 윌리엄스 전 대령은 당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해군 7함대의 항모 전투단인 제77 기동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임무를 이끌었으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그의 용맹과 희생을 기려 십자훈장 수여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7세인 윌리엄스 전 대령은 1952년 11월 당시 해군 대위로 소련 국경 인접 지역에서 전투기를 몰고 적의 미그-15 전투기 넉 대를 홀로 격추하는 수운을 세웠지만 소련과의 확전을 우려한 미국 정보당국이 이를 기밀로 분류한 뒤 축소 보고해 50년 뒤에야 공개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